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9월 12일 신박사의 추석 연휴 핵심 정리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참 길게 느껴지기도 했던, 뭐 휴장은 이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지는 그런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시장은 나쁘진 않았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나라가 휴장에 들어가자마자 또 미국장부터 상승하고, 또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이제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어쨌든 오늘 밤에 미국장, 뭐 유럽장만 이제 크게 밀리거나 뭐 특별하게 이제 반전되는 흐름이 아니라면 뭐 한국 시장도 내일 나쁘지 않았던 출발과 이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되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이제 바이오 쪽에 좀 이슈들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미약품 또 HLB 같은 기업에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바이오 쪽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임팩트는 있는데, 또 이제 결국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뭐 하방이면 뭐 아무리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돌려 세우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또 시장을 또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 승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성과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미약품이 해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HLB 같은 경우도 에스마케에서 이제 병용 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한 임팩트를 남기는 3상 성공 결과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그 위암 쪽에 대한 임상 3상은 1차 유효성 지표가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못 냈기 때문에 사실 지지부진했고, 승인에 대한 부분이 이번 결과는 이제 완벽했죠. 예, 모든 통계적 유의성 부분에서 완벽했기 때문에 FDA 승인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추진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이 또 미국이 또 8월달 CPI 발표가 있는데 내일 그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연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2차 베어마켓 랠리가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들도 하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시장은 내일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석 연휴 기간 있었던 뭐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 이슈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뭐 미국장부터 보도록 하죠. 지난주 미국장은 그래도 좋은 어떤 마감들을 해준 것 같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목요일 날도 플러스 0.6% 마감했고, 이제 금요일도 2% 넘는 급등 마감을 하면서 여기서 돌려 세운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점을 하회하지 않고 여기서 돌려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뭐 원달러 환율은 뭐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1380원. 유로달러는 좀 꺾였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아마 내일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열리면 좀 밀린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다우랑 뭐 S&P도 이제 똑같이 같이 올랐다 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 중요한 어떤 지점에서 올랐어요. 니케이 증시 오늘 월요일 날 1% 상승, 대만도 1.5% 상승, 뭐 홍콩하고 이제 상해 증시는 휴장이니까 열지 않았고, 장중에 미국 선물은 그냥 보합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또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뭐 이제 열리기 전까지는 좋은 흐름이 좀 전개됐다. 보면 이제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 즉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조기 완화 정책에 대한 경고, 물가 완화 이전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 뭐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오른 이유에 대해서 뭐 논리적인 설명할 부분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호재가 나오면 상승하고 악재가 나오면 떨어지고, 뭐 올랐으니까 오르만한 어떤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걸 찾으려고 하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 어떤 부분들을 뭐 기대감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상승했지만, 되돌림 나올 때도 뭐 이제 뭐 다시 또 이제 또 이렇게 나올 때도 뭐 그 이유를 정확히 댈 수는 없어요. 기술적으로 원래 그럴 타이밍,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명분 삼아서, 이유 삼아서 이제 붙이는 어떤 부분이 커요, 사실. 그래서 매크로단의 어떤 흐름들 자체를
현재 주가와 이제 너무 결부해서, 왜냐면 선행성을 가진다든지 아니 후행성을 가진다든지 이 시차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오른 거에 대해서 뭐 이유를 이제 밝힐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예, 정확한 어떤 이유도 없고. 어쨌든 뭐 이 발언들은 굉장히 매파적이었던 것 같고요. 예. 9월달 회의에서 50이나 75bp 인상을 하고 난 이후 이제는 그 속도가 낮아질 것을 준비해야 함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던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는 점차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미 뭐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들, 뭐 그런 것들은 반영이 돼 있다는 걸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연주위원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달러원은 여타 환율에 대한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도 단기물이 비록 상승하긴 했지만 그 폭이 축소되는 등 제한적인 영향에 그쳤다 해서 뭐 사실 뭐 큰 영향을 이제 반영했다, 이런 어떤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이제 추석 명절 이제 휴장 기간 동안 글로벌적 매크로 이슈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예, 종목별 이제 이슈들, 예, 중요 이슈들 중심으로 이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슈적인 체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상해 증시 뭐 이렇게 좀 지난 목요일 약간 빠졌지만 금요일 날 역시나 0.8%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로 우리 휴장 기간 동안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슈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뭐 가장 뭐 컸던 이슈는요, 한미약품의 롤런티스 9월 9일날 결정되는 이제 미국 FDA 허가 여부가 결정됐던 롤런티스가 진짜 허가를 받았어요. 예, 뭐 기대를 많이 갖긴 했지만 와, 진짜 한미약품이 진짜 잭팟 터트린 거죠. 그래서 첫 글로벌 신약이고, 이게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3조 원 정도 되는 이제 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혈병 걸린 이제 환자들이 백혈구 안에 이제 호중구라는 게 감소하면서 이제 뭐 부작용이라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하는 그런 약을 이제 롤런티스로 이제 개발한 건데, 여기 이제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이 약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제 뭐 국내에는 승인 받은 약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게, 출시할 수 있게 허가받았다는 거는 이 랩스커버리 기술이 적용된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 가치를 끌어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랩스커버리가 반감기를 늘리는 거거든요. 이제 바이오 약품 이런 것들은 약효가 이제 뭐 오래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 먹어야 되는 약을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먹게 하는,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반감기 이제 늘리는 어떤 부분, 이제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고 효과는 높이는 그런 효능을 내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이 이제 거의 없죠. 예. 근데 이제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이제 이 플랫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이중항체 기술도 있고 뭐.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약물 전달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약효를 좀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먹어야 되는 약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게 하는 그런 어떤 효능을 내는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경쟁력이 높고, 저는 유망 바이오를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만으로 따져서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한미약품의 이 기술이 기술이 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FDA 승인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 가치는 점핑할 거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번 FDA 승인 받은 거에 대한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 내용 보죠. 한미약품의 바이오 의약품 신약 롤런티스가 세계 최대 규모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다. 한미약품의 첫 글로벌 신약 성과다. 한미약품은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 업체인 이 스펙트럼이 9일 미국 FDA로부터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런티스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롤런티스의 이번 FDA 허가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신약 중 첫 사례다. 항암 분야 신약으로는 국내 최초, 국내 제약사에서 개발한 신약 중에서는 6번째 FDA 허가 사례가 된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FDA 실사를 통과한 국내 공장인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 플랜트에서 생산을 하고요. FDA 허가를 받아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바이오 신약이다. 롤런티스는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서 백혈군의 이제 백혈병이 아니라 아예 전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면역력이 다운되잖아요. 예, 그래서 백혈군의 이제 호중구라는 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제 막 면역 이런 것들이 막 다운됐는데 이게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쓰는 이제 치료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식약처로부터 국산 신약 33호로 허가를 받았고요. 체내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이 됐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포인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2012년 스펙트럼의 기술을 이전한 뒤 공동 개발해 왔으며 이번 허가로 10년 만에 현지에서 상용화가 가능해졌다. 스펙트럼은 2018년 말에 미국 FDA에 롤런티스의 품목 허가를 처음 신청한 후 자진 치하와 자료 보완, 재신청, 생산시설 실사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허가를 따냈다. 품목 허가 심사를 받는 기간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겹치면서 일부 일정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스펙트럼은 올해 3월 미국 FDA에 롤런티스의 품목 허가를 재신청했고, 미국 FDA는 지난 6월 롤런티스의 원액 생산을 담당하는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 플랜트 실사를 진행해서 별다른 지적 없이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이 미국 시민들이 이제 투약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실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실사를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어떤 일정들이 많이 이렇게 지연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승인 받을 거였네요, 보니까. 허가에 따라서 현지 영업과 마케팅 판매는 스펙트럼이 맡는다. 최근 스펙트럼은 롤런티스의 제품명을 롤베돈으로 확정하고 영업 및 마케팅 인력을 충원했다. 충원된 인력은 미국 각 주에 위치한 암센터 등과 긴밀히 접촉해서 판로를 뚫고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호중구 감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에, 미국이 3조 원? 굉장히 큰 규모네요. 일단은 전 세계 3조 원이었는데 3조 원인 줄 알았는데 미국만 해도 3조 원이라고 하니 굉장히 큰 규모죠.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약품 신약 중 첫 FDA 허가 사례이자 독자적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랩스커버리 기반 바이오 신약의 미래 가치를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일단 요 전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겠네요. 여기 이제 다른 기사에서 보시면요, 롤런티스가 공략할 치료제 분야는 미국 암제네 신약이 약 3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롤런티스가 미국 유방암 환자 대상의 마지막 임상시험에서 암제네 신약에 뒤지지 않는 약효를 입증한 만큼 미국에서 수천억 원대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한 절반 정도가 1.5조 정도가 미국 시장이라면 이 기사 기준으로 이제 그 1.5조 원의 어떤 매출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스펙트럼사가 사실 뭐 큰 어떤 기업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0억 정도 돼요. 근데 시간 외로 11%, 12%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한 3,500억 요 정도로 이제 시총이 이제 형성될 것 같은데, 이제 장이 열리면 오늘 뭐 작은 규모죠.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지금 1.3달러 정도 되는데, 야, 이거 2018년도에는 보시면 25달러까지 갔단 말이에요. 하여튼 스펙트럼 이 회사도 뭐 굉장한 또 이 반전을 낼 수 있는 뭔가 좀 모멘텀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진 어떤 패턴이 이런 부분에 기대감을 많이 낳았던 것 같고,
어쨌든 그 한미약품이 엄청난 성과를 지금 낸 거는 사실이고요. 또 이제 다른 어떤 R&D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 가치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그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또 이제 두 개 FDA 허가건이 이제 한미약품과 유한양액인데요. 어쨌든 한미약품이 이제 굉장히 또 우호적인 이제 이런 어떤 결과물을 냈고, 어쨌든 또 이 한미약품은 포지오티닙이라고 또 이제 헐투 엑손 20 변이 비소세포 폐암 쪽에 대한 이제 FDA 허가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장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11월 24일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주가는 매우 긍정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9월 9일 로론티스는 허가를 받게 됐고, 또 이제 시총에서 이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게 요 이제 당뇨 쪽이에요. 사실 그 당뇨가 아니라 뭐 당뇨 치료제 쪽으로도 이제 개발하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이라는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크지만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이 없는, 제가 오랜만에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좀 헛나오네요. 어쨌든 그 이 비알코올성 이제 지방 간염 치료제, 요게 이제 임상 2상 단계에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서 차지하는 가치에 대한 규모가 이제 크죠. 그만큼 요거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이제 임상 결과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분이 기대 가치를 좀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이게 이제 미래에셋 증권 리포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로런티스는 3,900억 정도의 이제 밸류를 좀 인정받고 있었고, 포지오티닙은 2,900억 정도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치료제 요 두 가지는 훨씬 더 높은 어떤 가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이 두 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특히나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한미약품의 모멘텀이 되고요. 뭐 롤론티스, 뭐 오락솔까지 해가지고 뭐 이런 제품들은 이제 승인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엄청난 포텐셜, 이제 그 가치 증분을 가지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대 가치를 더 크게 받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다른 거 갖고 있는 것들 뭐냐, 그것들에 대한 기대를 이제 갖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그 글로벌 비판들도 이거 승인 받으면 이제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뭐 갖고 있는 거 없어? 또 이제 승인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없어? 딱 들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 그러면 막 자기들이 서로 가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한미약품에 대한 기대 가치는 이번 FDA 승인으로 상당히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까지 높아지게 됐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호중구 그 감소증 치료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체크를 해보죠. 이게 기사마다 다르게 나온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대체로 보니까 호중구 감소증 치료 시장이 이 항암 치료를 받는 시장뿐이 아니라 항생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뭐 이런 어떤 다른 이제 치료에서도 이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좀 다르게 다 이 조사가 돼요. 그래서 대략 이제 암 쪽에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이제 발생되는 이 호중구 감소증 치료 시장 규모는 대략 한 7조에서 8조 정도 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요.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이제 절반 정도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 규모를 3조에서 한 4조 정도로 좀 추정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이제 한미약품이 타겟팅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 규모도 한 800원대 되니까 작지 않죠? 지금 암젠의 뉴라스타라는 제품이 오랜 기간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침투할 텐데 수천억 원 정도의 어떤 매출은 내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시장 예상이고요. 특히나 이제 유방암 쪽으로는
요게 이제 한미약품 약이 더 좋은 어떤 효능을 내었다는 어떤 이제 결과도 상당한 어떤 기대를 좀 낳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광기가 이제 짧아 자주 투여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랩스 커버리 플랫폼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효능을 개선한 그런 약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바이오 쪽에서 상당한 또 모멘텀들이 나왔어요. HLB는 이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죠. 에스모 학회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펄 데이터를 이제 공개하는데, 사실 키트루다하고 이제 비교가 됐거든요. HLB도 이제 리보르세라닙이 단독이 아니라 지금 항서제약이 이제 면역 항암제와 같이 이제 병용 임상한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 이 학회에서. 그래서 간암 치료제 개발 사상 처음으로 생존 기간 20개월을 돌파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 굉장한 결과를 낸 건 사실입니다.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 병용요법이 지역, 즉 인종에 상관없이 간암 1차 치료제 분야에서 높은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절실한 간암 환자들에게 빨리 처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홍콩 중문대학 의과대학 암 전문의이자 에스모 학회 이제 운영위원인 스티븐 찬 교수는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임상 결과 발표 후 이와 같이 소감을 발표했다.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키트루다 티레트릭 병용요법과 비교해서 진행된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 발표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의들과 투자기관, 업계 관계자들이 몰리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발표는 중국 암학회 학회장이자 난징 군병원 전문의인 슈쿠이 친 교수가 맡았다. 이 친 교수는 글로벌 543명 환자, 이게 뭐 그냥 중국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글로벌 환자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진행된 간암 3상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 임상 결과 대조군인 넥사바 대비 완전관의 3명. 이제 넥사바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전체 생존 기간 중간값이 22개월. 22개월. 이제 대조군은 15개월. 무진행 생존 기간 중간값 5.6개월. 대조군보다 월등히 높은 것들을 지금 계속 확인시켜 주죠. ORR이 25%. 대조군이 5.9%입니다. 그래서 인종과 발병 원인에 상관없이 높은 치료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번 결과는 저분자 항신생 혈관 생성 TKI 약물과 면역관문 억제제를 병용 투여한 최초의 임상 결과로 간암 치료제 사상 가장 긴 환자 생존 기간과 함께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결과입니다. 굉장히 결과고, 또 에스모 학회라는 또 이제 3대 암 학회에서 발표되어진 부분, 그리고 이 학회에서 키트루다의 어떤 실패된 그 결과와 굉장히 대비를 이루는 부분을 보였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제 HLB의 이번 성과는요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에 참여한 미국 텍사스 이제 전문의도 간세포암은 간암 중에서 가장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이 낮은 대표적 질병이다.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은 이 미충족 수요가 높은 전 세계 간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제로서 높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HLB는 이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간암 임상에서 최종 성공함에 따라 미국 FDA 이제 신약 승인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진양군 HLB 회장은 유튜브로도 이제 결과 영상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에스모 발표 직후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난 8월 프리-NDA 이제 사전 협의 미팅 신청이 완료돼서 10월 중 미팅이 진행된다. 미국과 유럽 등 지역별 판매 전략을 수립 중이다. FDA와 협의하에 코커시언 환자 비중을 높여 진행했으며, 환자 수는 아시아가 많긴 하지만 시장 규모는 미국이 전 세계 약
40% 정도로 가장 큰 이제 규모의 시장이죠. 그래서 미국 FDA 승인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처음 이제 위암보다 이제 간암이 이 FDA 승인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결국은 그때는 1차 유효성 지표가 이제 통계적 유효성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지만 이 간세포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완벽한 결과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허가가 된다면 이제 이게 먼저 허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 됐고, 뭐 주주들의 이제 지지와 응원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로 유튜브 방송을 이제 올렸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업계에서는 HLB의 간암 허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침체된 바이오 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 성장주인 바이오 업종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는 물론 IPO, 자금 조달 등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근데 일단 HLB의 이 성과 그리고 한미약품의 그 FDA 승인 이 두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모멘텀이 이 추석 연휴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추석 이후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만드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제가 좀 놀란 이슈예요. 포스코가 이번 이제 이 포항이 그 물난리를 겪었잖아요. 태풍으로 인해서 뭐 사망자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 포항에는 포스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사실 뭐 산업에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뭐 바탕이잖아요. 사실 철을 하는 게. 근데 이 기업이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가동이 멈추고 이런 부분들. 근데 일당 125만 원이잖아요. 이게 스미싱 그냥 피싱 문자가 아니라 진짜로 125만 원 주고 일당을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 정도면 심각하다는 거죠. 포항제철소 공단 협의회가 실제 공유한 걸로 확인됐다. 정기 보수를 담당할 엔지니어가 필요한 상황인데 연휴까지 겹치는 바람에 이 기간 일당을 높여 부른 것이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빠르게 이제 이 가동을 올려야 되는데 복구가 좀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가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와 심각하네요 이거. 이러니 이제 뭐 가동이 안 되겠죠. 49년 만에 이제 멈춘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주가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영향을 또 이제 반사 수혜를 보는 어떤 또 다른 철강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앞으로의 어떤 행보는 이 철강 회사보다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어떤 기업으로 이제 재탄생하는 어떤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포스코 케미칼부터 해가지고 포스코 홀딩스까지 거의 뭐 수직 계열화하는 흐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리튬 니켈 사용량이 약 40% 10% 정도를 담당할 계획이다. 리튬 아르헨티나 공장을 짓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전지 이제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뭐 이 가동 중단 사태는 조금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말간에 나온 이슈 중에서 또 이 이슈도 컸어요. 일본이 외국 관광객 비자 면제, 개인 여행 허용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 뭐 관광객 엄청 늘리겠다는 거죠. 외국인 관광객 늘리기 위해서 비자 면제 재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 그래서 개인 여행 허용까지 언급하면서 완화를 위해 확실히 검토한다. 일본에는 가을과 겨울의 매력이 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실시를 해야 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막기 위한 입국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일본 여행에 관련된 기업들이 단기 상승. 사실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또 모르는 거잖아. 100%는 아니고. 또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서 또 단기 수급이 하루 이틀 정도 끌어올리고 이제 파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발성의 단기적인 어떤 시세 가능성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리오픈 관련된 종목들, 뭐 여행 관련주, 뭐 이런 쪽은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지, 이거 막 계속 홀딩해서 끌고 가는 관점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리제네론이라는 과거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사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네, 뭐 셀트론과 함께 이제 경쟁했던 요 기업이 이제 아일리아 이제 오리지널 제품을 이제 만든 기업입니다. 그 황반병성 이제 항체 치료제, 눈 이제 시력 감퇴되고 시력 실명하는. 근데 이제 그 이제 투약 편의성을 높인 임상 2건이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를 내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폭등하죠. 하루만 해도 18%, 그 다음 날에도 막 상승하고, 하여튼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등하고 기대 가치를 크게 받고 있거든요. 거래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같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엘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주사 간격을 연장한 아일리아 고용량 제제의 주 임상시험 2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뭐 이에 따라서 사실 그 아일리아 시밀러 업체들이 조금 이제 좋진 않겠죠, 당연히. 예. 더 효능이 좋은 이제 그 오리지널 제품을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가지고서 8주 간격으로 맞거든요. 기존 제품은. 근데 이게 지금 16주, 12주, 16주 투여법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안정성은 그대로 이제 좋으면서 효능을 이제 똑같이 보이는 그런 어떤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승인되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졌고, 승인된다면 사실 뭐 기존 바이오시밀러 8주짜리보다 요걸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그래서 이 고용량 제제 임상 3상 시험 데이터를 제출할 계획으로 FDA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8주 맞을 걸 16주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바이엘 사 얘기로는 이러한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에플리벅셉트 8mg의 연장 투여 간격은 현재 요구되는 보다 집중적인 주사 빈도와 비교했을 때 대다수 환자의 치료 부담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 모든 것은 아일리아의 필적하는 안정성으로 시력을 개선 및 유지하는 동안 이루어졌다. 이 약은 바이엘과 리제네론에 의해서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다. 리제네론은 미국에서 아일리아 및 에플리버셉트 8mg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고, 바이엘은 미국 외에서 독점 마케팅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규제 당국에 평가되진 않았지만 임상 결과 데이터 자체가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 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이제 IBA 쪽에서는 비중 확대 상향해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리제네론의 제품들은 여러 진화의 탁월함을 보이고 있어서 월가와 투자자 모두 리제네론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해서 어쨌든 좋은 어떤 내용이 나왔고요. 바이오 쪽에 점점 우호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제목이 이제 두 번째 베어마켓 랠리를 준비하자. 참 솔깃한 어떤 제목이긴 하네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지난 8월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 2주간 코스피는 약 100포인트 하락했다. 사실 파월 의장 발언이 과거 연준 의원들의 언급했던 내용들과 다를 것은 없다. 파월의 피벗 입장선회를 이제 기대하면서 베어마켓 랠리를 보였죠. 근데 시장이 뒤늦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락한 것이라고 해석감이 맞습니다. 뭐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추석 연휴 이후 13일 미국 8월 CPI가 이제 발표되죠. 물가의 피크아웃 신호가 다시 확인된다면 22일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여부와 무관하게 두 번째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물가가 가장 이 문제였으니까 이 사단에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또 두 달 연속 피크아웃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좀 강세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삼성증권의 이제 의견인데요.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는 우리 시장에 지금 부담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달러 약세에 비해서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형태인 것 같고요. 이로 인해 시장은 어렵지만 매력 있는 업종 종목들이 있다. 자동차 업종처럼 강달러 영향으로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좋거나 미국 IRA 수혜가 명확한 친환경 섹터가 향후 반등 구간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일 걸로 예상된다는 부분은 뭐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IRA 수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탑픽이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대형주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소재업체 수직 계열화 하고 있는 LG화학도 같이 맞물리면서 상승하는 어떤 패턴이고,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역시나 미국에서 가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게 결국 3대 셀사 중에서 SK이노베이션, 특히나 이제 SK온이죠.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좋은 어떤 성과를 낼 걸로 보고요. 고려아연도 이제 동박 쪽 넘어가고, 하나솔루션은 뭐 태양광 이제 글로벌 1위 회사죠. 자동차 쪽도 현대차 그룹주는 하반기 실적 좋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좋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낙폭과대 맞습니다. LG전자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이제 낙폭과대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이제 성장의 핵심은 북미 시장이죠. LG에너지솔루션 증설 목표 지역 비중 다변화해서 22년도 200기가와트시에서 25년도 540기가와트시,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편중된 지금 현재 이제 증설 비중이 결국은 이제 북미 쪽에 가장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3대 셀사 중에서 탑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미국 증설 모멘텀과 물적 분할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이 물적 분할 이제 해소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이제 방안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물적 분할 추진하는 어떤 기업은 물적 분할의 구체적인 목표, 기대 효과 및 주주 보호 방안을 충실히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물적 분할하고 이제 상장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아마 SK그룹은 추진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물적 분할 이후 5년 내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모 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적 분할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 리스크가 항상 상존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낮아졌다고 생각이 될 정도의 방안이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장 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 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 심사 제도가 적용된다는 부분. 그래서 SK온은 이제 증설 계획에 있어서도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미국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파악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와 고려아연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이제 수혜주로 결국은 이렇게 또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다는 거. 니켈 재련, 황산 니켈 생산 쪽으로 LG 컨소시엄, LG엔솔, LG화학, LX 인터, 포스코 홀딩스까지 뭐 완전히 배터리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고 있죠. 고려아연도 이쪽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양극재 전구체, 고려아연 그리고 LG화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 양극재 LG 화학이 북미 지역 신규 양극재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서 증설을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하나솔루션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 태양광 쪽에 대한 강화의 수혜를 보는 기업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셀트리온 그룹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달러 강세 수혜주죠. 낙폭과대에 대한 매력과 함께 북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부분으로 작용될 거고요. 코로나19 치료제 모멘텀은 소멸됐고 회계 이슈도 소멸됐고요. 직판 전환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로 장기적인 주가 하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는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우호적인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지만 주구장창 내려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은 된 것 같습니다.